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 얼마 전에 파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아본 적도 처음이지만 예비 시모 행동은 저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 날짜까지 잡혀있는 상태에서 시모의 극단적인 모습들이 결국 파혼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었죠. 시모가 저와 단둘이 잠깐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여기 사연 채널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신 사연들을 들어보면 인생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저도 여기에 제가 시모에게 당했던 아픈 기억들을 여러분들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사연을 즐겨 듣는다고 하셨으니 분명 처음부터 듣는 순간 본인 얘기인 걸 아실 테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예비 시모였던 그분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잘못된 게 있다면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건 3달 전쯤이었어요. 결혼식 일정만 남겨둔 상태에서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바쁘지 않으면 저녁을 함께 먹고 싶다고 하시길래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다시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건가요? 지금 살짝 당황스러워서요. 저희 엄마 청소일 하시는 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나이도 있으신데 청소일은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저희 엄마가 청소일 하시는 건 저도 관여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해오셨거든요. 지금은 제 곁에 없으시지만 아빠와 함께 청소일 하셨고 엄마가 그 뒤를 이어오고 계세요. 청소일이 아직까지 남들의 눈에 안 좋은 시선으로 보일 순 있지만 그렇다고 그 직업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가 청소일을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 제가 공무원이 될 수 있었고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청소일 하시는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를 함부로 판단하시고 안 좋은 말을 꺼내신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당연히 듣기 싫은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거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예비 시애미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거니? 방금 저희 엄마 보고 쓰레기 냄새 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 제가 표정이 좋지 않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저도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방금 하신 말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는데요. 사부인이 청소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뿐인데 한마디 했다고 지금 너도 그렇고 새아가도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니? 시모의 행동이 잘못된 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제가 시모에게 대들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시모의 한마디는 저희 가족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예비 신랑은 제 눈치를 보면서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시모도 제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셨는지 표정이 좋지 않으셨네요. 결국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예비 신랑과 결혼도 하기 전에 터져버린 터라 시모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저도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의 불만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시애미가 하는 말에 기분 나쁘다고 말끝마다 토를 다는 새아가가 너랑 결혼하고 나면 그때는 아주
내 머리 위에 앉아 있으려고 할 텐데 이 결혼 꼭 해야 되는 거니?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 좀 해보자고 한 건데 네가 하도 좋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 됐다만 이거 봐봐라. 어른들의 눈은 확실하다니까. 같은 공무원이면 뭐해? 애초에 때깔부터가 다른데 우리 집안에서 나온 공무원이랑 밑바닥에서 발버둥치며 겨우 공무원 딸 하나 만든 거와는 천지 차이인 거야. 돌이 굴러들어와 박히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게 우리 집안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골치 아픈 돌덩이 하나가 깊숙이 박혀버리게 되면 나중엔 빼고 싶어도 절대 빠지지 않을 테니 이 결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다. 아들 네가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좋아질 것 하나 없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될 수 없고 나와의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질 게 뻔하다. 어머님, 이런 문제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 사람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된 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상처가 된 부분에 대해 서운하다고 얘기한 것뿐인데 어머님은 애초부터 저희 엄마가 청소일 한다고 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누구나 살아가는 환경이 다른 거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떳떳한 일이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각자의 환경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건데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 없이 어머님한테 불만을 털어놓진 않았잖아요. 어머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해줄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라서 미안한데 내 아들과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온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결혼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아서 식 올리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녁 먹자고 얘기한 거다. 식 올리고 이혼하는 것보다 파혼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니 너도 내 아들과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앞으로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일 거다. 둘이 결혼하겠다고 질질 끌어봤자 어차피 끝나게 될 관계 서로의 마음에 더 큰 상처만 남게 될 게 뻔하다. 두 집안 모두 손해볼 게 많진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파혼하면서 생기는 손해의 부분들은 반반씩 해서 해결하는 걸로 결정하면 될 것 같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지? 시모가 처음부터 저녁을 먹자고 얘기한 건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걸 반대하려고 만나길 원하셨던 거였어요. 어차피 남남이 될 테고 최대한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아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수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끝도 없이 계속해서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으셨죠. 결국 험악해진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었고 시모의 의도를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시모의 속마음은 제가 느끼고 있던 거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결혼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해봐야 했어요. 예비신랑은 시모와 함께 있지 않고 저를 뒤따라 오려 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아서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먼저 택시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모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따로 불러서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상처되는 말들을 늘어놓으시고 안 좋은 감정을 이끌어내신 모습들은 정말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가 일이 늦으시는지 집에 오지 않으셨길래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말에도 대중 없이 일을 하시지만 그래도 제 전화는 꼭 받으셨는데 그날은 많이 바쁘셨는지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조용한 집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급하게 받는 순간 수화기에서 낯이 익은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모와 헤어진 지 몇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와 만나고 계셨습니다. 시모의 돌발 행동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현재 계신 위치를 여쭤보니 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두 분이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좀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시는지 엄마의 목소리는 상당히 가벼워 보였습니다. 엄마한테 현재 계신 위치의 주소를 확인한 뒤에 급하게 그곳으로 출발을 했어요. 시모의 성격상 또 다른 일을 저지를 것 같아 엄마가 상처를 받게 될까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서둘러 시모와 엄마가 계신 곳으로 향했고 어느 한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두 분이서 대화를 주고받고 계신 걸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서둘러 걸음을 옮겼는데 저를 발견하지 못한 시모는 엄마한테 충격적인 말을 꺼내고 계셨어요. 앉아 계신 엄마는 고개를 떨군 채 안 좋은 표정을 보이셨습니다. 평생 청소일 하신 걸로 딸내미 공무원 만드셨지만 그러면 뭐해요? 뒷배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하수물에서 용났다고 인생이 쉽게 바뀌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집안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사부인, 넘볼 걸 넘 모셔야죠. 집안 자체가 천민인데 양반이 되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저는 며느리로 거둬들일 생각 없으니 파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직업이 그래도 제 아들과 같은 공무원이라서 둘의 결혼 받아들이려 했지만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눈앞에 조건 좋은 며느리감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지인들한테 파혼시킬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번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자기 딸들과 엮어주려고 벌써부터 줄을 서서 있는데 당연히 이것저것 따져보고 제일 좋은 며느리를 거둬들여야 하지 않겠어요? 청소부 집안의 공무원은 아무래도 영 찝찝해서 제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하시죠? 그냥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각자 가야 할 길 가면 될 것 같네요. 주변에 청소일 하는 사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남자 하나 잡아서 엮어주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지금 저희 엄마 앞에 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이런 집안이랑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원하시는 대로 파혼해 드릴 테니 이제 그만하시죠. 그래도 제가 그 사람 하나 보고 어머님이 안 좋은 말씀 하셨을 때 많이 참고 넘어갔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저희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집안을 함부로 판단하세요? 그렇게 따지려 들면 어머님 집안은 뭐 대단한 거 있나요? 아버님이 공무원 하신다는 것 말곤 내세울 거 없잖아요. 누가 보면 사자 집안인 줄 알겠어요? 그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니면서 뭐가 그리 잘나셨다고 저희 엄마한테 상처를 주세요? 확실하게 하셨으니 파혼하고 더는 어머님 집안이랑 엮이지 않을게요. 저는 더 이상 시댁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아 파혼하겠다고 얘기한 뒤 엄마를 모시고 카페를 나왔어요. 유독 청소일에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곤 하지만 이렇게까지 저희 집안에 상처 준 사람은 시모가 처음이었네요. 저는 엄마와 카페를 나온 뒤 집으로 돌아간 후에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전부 설명하면서 조금의 고민도 없이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려 하자 갑작스러운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길게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용건만 전달한 뒤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시모에게 꽤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평생 해온 청소 일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듯 보였어요. 엄마 때문에 네가 박서방이랑 결혼도 못하고 상처되는 말까지 듣게 해서 미안하구나. 그동안 앞만 보며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곤 전혀 몰랐다. 정직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줄 거라 생각했었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우리 집안을 하찮게 여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 엄마가 이제 청소일을 그만둬야 할까봐.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공무원이 된 것도 전부 엄마가 땀 흘려 뒤에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공무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으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보다 마음 넓고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희가 더러워서 피하는 거니 그만 신경 쓰세요. 그 사람한테도 파혼 통보했어요. 엄마는 제가 파혼을 결정했다는 거에 마음이 무거워 보이셨어요. 제가 한 결정에는 후회가 없었고 그날 이후부터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에게 정말 잘 대해줬었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 엄마가 청소 일을 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와 반대로 시모는 저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파혼을 성사시키려 한 모습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사람은 바르게 잘 자랐는데 시모의 인격은 제가 살아오면서 만나온 사람들 중에 최악이었죠. 결국 시모가 원하는 대로 저는 그 사람과 파혼을 하게 되었고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저를 향한 마음을 지우지 못한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는지 상당히 괴로워 보였습니다. 하필 같이 근무를 해야 하고 매일 얼굴을 보게 되는 사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해야만 했어요. 제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부에게 이런 상황을 전달하게 되었죠. 총괄 업무를 맡고 계신 시부는 제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길 원한다는 말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는지 저와 예비 신랑을 한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잘 지내왔는지 옆에서 지켜봐 오신 시부께선 파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한테 하셨던 걸 안 보셔서 그래요. 저희 가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과 파혼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 부린다면 저희 집안에 분명 불이익이 갈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될 줄 몰랐는데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왔는데 파혼을 하겠다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 너희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잖아. 우리 집사람 문제는 내가 잘 해결해 볼 테니 파혼도 그렇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내가 조만간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할 테니까 얼굴 보면서 다시 대화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아들이 새아가 너랑 파혼한다고 해서 지금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고 있다. 아버님이 그때 옆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님 눈빛과 말투는 파혼을 하지 않을 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표현을 하셨다니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 만약 제가 결혼을 강행한다면 며느리로서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결국 멀지 않아 이 사람과 이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저희 관계를 방해하지 않으셔야 하는데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이혼을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엄마 눈에서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더는 어머님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결혼을 결정한 것도 가볍게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오실 거라곤 나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고. 내가 잘 설득해 볼게. 시부와 예비신랑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시모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혼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기 때문에 그 사람과 헤어져도 처음만 힘들지 나중엔 적응돼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 시부는 제 부탁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제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오신 것 같았는데 멀리서 저를 보며 걸어오시는 엄마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엄마의 뒤를 쫓아오면서 뭔가 상당히 난처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엄마와 시모는 제 앞까지 다가오셨고 뭔가 분위기가 바뀐 듯 시모는 엄마한테 애원하며 용서를 구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사람과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왜 저희 엄마를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주세요. 내가 그간 미안했다.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그럼 당연히 모든 걸 받아들이고 너희들의 관계를 축복해줬을 텐데. 미리 얘기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우연히 길에서 사돈과 마주쳐서 아직 파혼하면서 처리하지 못한 위자료 때문에 길에서 만난 김에 얘기 좀 하려고 조용한 곳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부인이 탭을 위에 올려놓으신 서류가 눈에 띄더라고. 보니까 상표 등록증이길래 잠깐 봤는데 상표권자의 회사 업체명을 보게 돼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얘기한 뒤에 회사를 검색해보니 사부인이 내가 알던 단순 청소일이 아닌 상당히 큰 회사의 청소업체더라. 그런데 그 회사의 대표가 왜 사부인이라는 걸 나한테 얘기하지 않은 거니? 작은 업체도 아니던데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나는 사돈께서 단순 일용직 청소부인 줄 알았잖아. 홈페이지 보니까 직원들 수도 상당히 많던데. 그럼 벌어들이는 수익도 꽤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이런 거 미리 얘기해줬더라면 우리 관계가 완만해졌겠지만 나도 몰랐던 사실이었으니 이번 한 번만 좋게 넘어가 줄 수 있겠니? 알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이건 너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다.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서운했던 감정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우리 다시 새 출발 해보도록 하자. 너도 내 아들 원하고 있잖아.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게 만들 테니 서둘러 결혼식 날짜 다시 잡도록 하자. 계약 취소한 거 다시 하겠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세아가, 시엠이 이대로 내칠 거니? 저번 일은 내가 미안하다니까. 미리 알지 못했던 일인데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좋게 넘어가자. 알겠지?
내 아들이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야. 너랑 파혼한 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어 보이는데 너무 불쌍하잖아. 저희 엄마가 청소일 하시는 건 변함이 없는 건데 대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대우가 바뀌는 건가요? 저희는 천민이라서 양반 집안이랑 엮일 수 없다면서요. 지금 하시는 행동 너무 속보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엄마를 쫓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단순 일용직 청소일하면 사람을 막대해도 되는 거고, 청소일은 하지만 대표직에 있으면 그건 또 대우가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 어머님이 저한테 보이신 행동이 더 속보이고 실망스럽네요. 파혼은 번복할 생각 없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말씀 안 드렸나 본데요. 앞으로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어머님 업보 아니겠어요? 평생 그 사람이 혼자 살면서 고통받는 모습 보며 잘못을 뉘우치세요. 시모는 결국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생각하고 계시는 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었네요. 시모가 엄마한테 막말을 퍼부었던 행동들은 벌써 잊으셨는지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가 버린 상태였어요. 시모의 속내 모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이 평생 동안 혼자 살겠다고 선포하는 바람에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던 시모는 저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자기 아들과 다시 시작해달라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청소일을 하는 건 변함없는데 대표라는 직책 하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엄마는 아빠가 이끌어오신 회사를 지금까지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단순 청소일이지만 엄마가 쏟으신 열정은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만큼 가치가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저희 엄마를 무참히 짓밟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주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네요. 분명 제가 올린 사연을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댓글을 달으실 텐데 어머님이 시청자분들이 달으신 댓글들을 보시고 잘못을 뉘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앞으로의 인생은 제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직업이고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린 곳인데 그걸 함부로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그 사람이 자취를 감췄다며 시모가 저에게 오열을 하며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 사람한테 전화라도 걸어봐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전화를 하게 되는 건 그 사람에게 미련만 안겨주는 것 같아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네요. 제가 받았던 상처를 그 사람도 똑같이 받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지만 어쩌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억지로 끼워 맞출 순 없잖아요.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야죠. 오늘도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언제나 응원드리며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제 입장에 대해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댁 식구가 된 지 5년 차 되었고 지금까지 김장을 5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크게 스트레스 받는 건 다름 아닌 김장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기도 하죠.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제 위로 새 동서가 먼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있었고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텃세를 부리는 건지 사람의 한계를 시험하게 만들 정도였어요. 결혼 1년 차 때는 뭘 모르니까 그냥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차로 접어들게 되면서 집안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니 막내 며느리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김장날도 새 동서들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똑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그땐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고 김장날이 다가오니 새 동서들은 어김없이 밑밥부터 깔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저는 주말에 놀러온 새 동서들의 말에 어이가 없어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면서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가라앉히게 되었네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제가 입을 열게 되니 모두들 당황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웃기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형님들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인지 확인까지 해보고 싶다니까. 어떻게 된 게 매년 김장 날만 되면 형님들이 모두 다 딱 맞춰서 친구 부모님들께서 상을 당하셨다는 말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걸까? 당신도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잖아. 매년마다 김장 날만 되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는 게 아무리 이해하려 해봐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 사실이 정말인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형님들 이번에도 상갓집 다녀오면 증거 사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서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매년 김장날도 달랐고 하필 친구 부모님이 상을 당하신 날과 겹친 것뿐인데 어떻게 그걸 의심할 수가 있어? 동서,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저 말고도 아버님, 어머님이랑 이희도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론 형님들의 행동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걸요? 큰형님만 김장날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면 제가 말을 안 하죠. 그날 동시에 세 분이서 똑같이 친구 부모님이 상을 당해서 김장날 참석을 안 하시니 누가 봐도 일하기 싫어서 참석하지 않으려고 수를 쓰는 게 보이는데 의심이 안 되겠어요?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있었던 건 어머님이 그래도 저를 아껴주시고 항상 좋게 봐주셔서 그냥 넘어갔던 것 뿐이에요. 명절날에는 상 당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나 봐요? 그게 왜인 것 같아요? 명절날은 어머님이랑 제가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서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 와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사건을 만들지 않는 거 아닌가요? 김장은 번거롭게 손이 많이 가니 그만큼 노동을 해야 돼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오는 거 전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도 항상 김장김치는 차에 한가득 실어가죠? 어머님한테 돈을 많이 챙겨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멀리 여행 다녀온 사람처럼 때깔 좋은 모습으로 오잖아요. 새 동서들은 갑작스럽게 제가 돌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불만을 터뜨리니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기 힘들었고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머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김장날 어떤 이유에서라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김장김치는 가져갈 수 없게 해야 된다고 시모에게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주장을 펼치니 시모는 제 말을 따라주셨고 결국 형님들은 불만을 입 밖으로 꺼내 놓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만들 하지 못해? 막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잘했다고 다들 큰 소리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인데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제일 일 많이 하는 막내 며느리한테 지금 화를 내는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한간 사람들도 아닌데 쓸데없이 김장날 친구 부모가 상을 당했다는 말을 꺼내겠어요? 그 말이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김장을 도와드리지 못한 건데 정말 너무하세요. 맨날 막내 동서만 감싸고 도시잖아요. 너희들 하는 행동들을 보거라. 내일 김장한다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김장 한마디 꺼내자마자 다들 핸드폰 들고 가더니 전화하는 척하면서 친구 부모가 상을 당했다고 다들 다음날 김장 참석을 못한다는데 뻔히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잖니. 그전에는 그래도 내가 모이라고 하면 군말하지 않았으면서 막내 며느리가 들어온 뒤부터 서로 똘똘 뭉쳐서 막내만 따돌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일 김장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한테 줄 김치도 없으니까 사 먹던지 알아서들 하고 할 말 끝났으면 다들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후 새 동서들의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는지 제가 불만을 터뜨리자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시모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셨던 거죠. 결국 며느리들끼리 험한 말들을 주고받게 되면서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주버님들도 자기 아내의 편을 들어주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그렇게 되니 동서 내애들과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끼리 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건데 끝까지 거짓말로 상황을 악화시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시부모님을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고 평소에 입이 무거우셨던 시부께서 참다 못하셨는지 결국 입을 여셨어요. 한마디 하시는 순간 아주버님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뿐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재산을 전부 막내한테 주겠다고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도와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막내들보다 못한 행동을 보여주면서 재산 얘기 나오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내가 볼 땐 너무한 것 같은데 평소에 잘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니?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니까 너희 엄마 말이 우습지? 내가 이 집안의 최고 어른으로서 바로 잡으려 하는 거니까 너희들도 재산 받고 싶으면 모두 와서 김장하는데 참석하도록 해라. 내일 새며느리들 전부 상가집 다녀와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돌아오는 주말에 김장하면 되겠네. 다들 내 말에 동의하지? 설마 다음 주에도 생사람 세상 떠나게 만들겠어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모이는 걸로 해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시모가 김장날의 일정을 변경하게 되자 새 동서내외들은 당황했는지 우물쭈물거리더니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변경된 일정에 참석하겠다며 시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흥분을 했었는지 동서내애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간 불만이 많았는지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시댁 생활을 하면서 시부모님과 정을 많이 쌓아서 그런지 저를 항상 아껴주셨고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어요. 시댁에 들어가 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제가 어느 정도 잘 맞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결혼 전에 몇 번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굳이 함께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두 분 다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셔서 그간 저희 남편이 뒤에서 꽤 많은 일들을 도와드렸었는데 갑자기 남편의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시부모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 결국 시댁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남편 대신 시부모님을 보살펴 드렸기 때문에 남편도 심적으로 많이 편해졌는지 일의 능률도 올라가 진급도 했었네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반대가 심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분명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생길 수 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빠르게 바로 잡아가셨고 제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지만 문제는 제가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부터 새 동서들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가족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집안 행사가 있을 때는 저보다 어른이고 먼저 결혼한 동서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반대로 행동하고 있었으니 시부모님께서 안 좋게 보실 수밖에 없으셨죠. 새 동서들은 제가 불만을 제기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저를 잡아먹을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에 시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건 없었어요. 그렇게 냉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돌아온 주말에 저희 가족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새 동서들에게 아침에 서둘러서 오라고 미리 말을 해놨었는데 연락도 받지 않고 시댁에 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는지 큰 아주버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시부는 그날 연락이 안 될 시 인연을 끊을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만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상태라 집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운 상태로 김장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 흘렀을 때 시모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급하게 받으신 시모는 큰 소리 치셨어요. 뭐라고? 그네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니? 너희 셋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부모가 상을 당해서 다들 거길 가겠다는 거니?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그 친분 있는 사람 전화번호 좀 나한테 전달해 보거라. 내가 직접 통화해 보마. 어머님, 정말이에요. 저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서 너무 난감하다고요. 일단 서둘러 가봐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 드릴게요. 저번에 그 난리가 났었는데 쓸데없이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다녀와서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너희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1시간 내로 달려오지 않으면 그땐 정말 인연 끊을 줄 알아. 2번 다시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시모는 큰 동서에게 소리를 지른 뒤 전화를 끊으셨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동선의 애들은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김장하러 오고 싶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었죠. 시부는 더 이상 용서해줄 생각이 없으셨는지 핸드폰에서 연락처를 차단까지 하셨고 시모는 동선 애외들의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몇 년 만에 연락 온 회사 동료의 전화였고 받는 순간 충격적인 한마디에 이 사실을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저희는 김장을 하다 말고 급하게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공항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공항 대합실에서 제 직위가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저희 가족 모두가 보고 말았네요. 과장님, 여기에요. 아직 비행기 뜰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과장님 결혼식 때 인사드렸던 분들 맞죠? 가족 전체가 여행을 가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도 함께 계신 줄 알고 혹시나 해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뭔가 들킨 것 마냥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부라도 드릴 겸 전화를 했던 건데 오신다는 말에 기다리고 있었죠. 어차피 저는 집에 가서 할 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회사 동료가 저희를 안내했고 손으로 가리킨 공항 대합실에서 새 동선애회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누가 봐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복장이었어요. 상갓집을 가는 복장은 전혀 아니었죠. 새 동선의 애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시모가 아침부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결국 이성을 잃게 되셨어요. 저와 남편이 말릴 틈도 없이 시모는 새 동서에게 달려갔고 멀리에서 달려오는 시모의 얼굴을 발견한 동서들은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새 동서들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혔고 뒤이어 시부가 아주버님들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으셨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더 충격적이었던 건 큰 동서의 행동이었어요. 머리채 잡고 계신 시모를 패대기 치더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곧 출발하게 될 비행기에 올라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큰 동서의 행동을 보고 더 이상 말릴 필요가 없다 생각하셨는지 결국 인연 끊겠다는 말을 꺼내셨고 모든 재산은 저희 부부에게 주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아버님,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희 이제 비행기 타야 한다고요. 그리고 김장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굳이 전부 모여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는 막내 동서랑 같이 하면 되는데 꼭 저희를 시켜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여행을 가겠다는 거야? 너희들 머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얘기하면 알아먹어야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심각한 사태를 만들어? 너희들도 내 아들들과 결혼을 했으면 한 가족인 것을 어떻게 남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 두말할 필요 없다. 내가 가진 재산 전부는 너희들에게 단 한 푼도 넘겨주지 않으마. 그리고 시부모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놓고 여행을 가겠다고? 우리가 너희들 여행 가는 걸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것 같아? 아버님, 저희 이번에 여기에 꽤 많은 돈을 지불한 상태라고요. 일단 이번 한 번만 보내주시면 내년에는 무조건 저희가 김장할 테니까 일단 보내주세요. 이러다 비행기 떠나겠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비행기 값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호텔이랑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 예약하느라 일종의 차질이 생기면 그 돈 다 날리는 거라고요.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건데? 나는 너희들의 거짓말 더는 믿지 않으마. 얼마의 돈을 지불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비행기 타고 떠나는 걸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니까 나를 밟고 가던지 알아서 해라. 형님들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죠. 저희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시부모님은 비행기를 타려는 새 동서 내외들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결국 동서내외들이 타고 갈 비행기는 공항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는 순간이었고 새 동서내외들은 그 자리에서 객거품을 물며 주저앉고 말았죠. 큰 동서가 다음 비행기를 타면 된다고 화를 내며 시부모님께 대들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동선의 애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라며 절대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안 좋은 감정 싸움으로 인해 결국 공항 관계자들까지 오게 되면서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서로가 받은 상처는 조금도 회복이 되지 않았네요. 한참 동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새 동서내외는 시부모님이 인연을 끊겠다는 말에 동의를 했고 더 이상 얼굴 볼 생각도 없다며 그 자리에서 인연을 정리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건 새 동서들의 생각이지 아주버님들은 또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사실인데 당신이 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꺼내? 이러다 정말 아버지 재산 한 푼도 못 받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당신이 잘못한 건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솔직히 우리는 오늘 김장하러 가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당신이 재수 씨는 고생을 좀 해봐야 한다고 무작정 일정을 잡아버렸잖아. 내 입장에서도 얼마나 난처한 줄 알아? 당신은 인연 끊으면 그만이지. 나는 내 부모님이라고.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인연을 끊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란 말이야. 잘못한 건 인정하고 이제 그만해. 내가 왜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동서가 막내니까 더 하라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어머님, 저도 동서 오기 전에 그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제가 이런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건데요? 네가 조금이라도 우리 집안의 화목을 생각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겠지. 다들 잘 지내고 있었는데 네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거잖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만 끝내자. 솔직히 저도 형님이 계속 막내 동서만 부려먹자고 옆에서 부추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저는 막내 동서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형님이 괜히 텃세 부리면서 분위기 조성한 거 맞아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이 사람과 떨어져 지내고 싶지도 않고 어머님 말씀대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모두가 웃으면서 지내고 싶은 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셋째 동서도 나랑 같은 생각이었잖아. 맞아요. 둘째 형님이 얘기하신 거 사실이에요. 저희 둘이 대할 때 큰형님의 행동에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너무 기가 세시고 괜히 저희도 막내 동서처럼 피해를 입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자기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나만 막내 동서 이용해 먹자고 그랬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쓰레기 짓을 꾸며왔다는 거에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어느 정도 하면 그만하면 될걸.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야 되겠어?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 정말 용서를 구하지 않을 거야? 당신 나와도 이혼하고 싶은 거냐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당신도 분명 인지하고 있을 텐데.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가서 김장하고 당신도 이제 맏며느리답게 행동해. 큰 동서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큰 시숙과 둘째, 셋째 동서 애들은 전부 다 시부모님께 잘못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제서야 시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히셨지만 문제는 큰 동서였네요. 저를 증오하듯 바라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큰 동서의 사과를 받기 위해 공항에 계속 머무를 수 없는 노릇이라 결국 큰 동서만 빼고 가족 모두는 시부모님 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동서네 애들은 전부 다 김장하는 데 달려들었고 시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발빠르게 움직이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장이 거의 끝나갈 때쯤 큰 동서가 시댁으로 찾아왔어요. 저희는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시부모님께 머리를 숙인 채 들어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하길래 모두가 뜯어 말리려 했지만 제 머리를 잡은 큰 동서의 두 손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왜 이렇게까지 저를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 비명을 지르면서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큰 동서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꼴 보기 싫었다며 시부모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는 큰 동서가 시부모님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시부모님께서 저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당연히 저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뿐인데 그런 모습들이 꼴보기 싫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큰 동서가 제 머리채를 잡고 놔주질 않으려 하자 시모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버무리고 계셨던 김장김치 한 포기를 손에 들고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큰 동서의 뺨에 포기김치로 내려치셨고 양념들이 눈에 들어갔는지 괴로운 비명을 지르며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이 그제서야 풀리게 되었죠. 큰 동서는 괴로운 듯 바닥을 뒹굴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모습을 전부 다 구경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서 수도가로 달려가 얼굴을 씻은 뒤 시댁에서 급하게 도망쳐 빠져나갔네요. 그날 이후 큰 시숙은 별거를 하시다 이혼을 결정하셨고 지금 현재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삐걱거리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큰 동서가 결혼 10년 차에도 애가 생기지 않아 검사를 받아보니 불임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 사실을 계속 숨기고 있었다가 최근에 큰 시숙에게 들통나면서 두 분이 냉전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예전처럼 관계 회복은 힘들 것 같아 이혼을 하게 될 것 같네요.
큰 동서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서로 웃으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미련한 짓을 저질러서 결국 혼자 모든 걸 잃게 됐는지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 둘째, 셋째 동서들은 지금 현재 저를 잘 대해주고 있지만 과거의 상처가 어느 정도 있던 터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큰 동서는 분명 지금의 상황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손을 내미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니 어쩌겠어요. 앞으로 평생 후회하면서 살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도 분명 김장 문제로 가족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집안도 있을 텐데요.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3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에 정말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불만이 없었지만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눈칫밥을 먹어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진심을 다해 시부모님께 다가가면 관계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래도 막내 며느리면 이쁘게 봐주실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 쉽게 얻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한다 했는데 시부모님은 항상 거리를 두셨고 많은 것들이 첫째 며느리인 형님보다 많이 뒤떨어진다는 거에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을 저에게 준 게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다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될 때마다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렇게 참고 또 참아왔던 저는 결국 속마음을 꺼내놓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어요. 보통은 명절날이 되면 시모가 음식의 대부분을 준비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음식 하나는 자부심이 있으셔서 시모가 직접 만들길 원하시고 저는 대부분 재료를 손질하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 명절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직접 할 수밖에 없었죠. 시모의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누워 계셨고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부와 농장에서 다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 혼자 모든 걸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 하루에 많은 음식을 전부 만들 수는 없었고 이틀에 걸쳐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었네요. 그런데 이런 고생을 알지 못하는 형님 내외는 명절 마지막 날에 오셔서는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주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는데 명절상을 내가는 순간 의사 형님의 한마디에 너무 서러워서 감정이 격해지고 말았습니다. 설마 이걸 지금 음식이라고 내온 건 아니지? 어머님께서 동서가 이틀 밤 새가며 명절 음식 준비했다던데. 왜 이렇게 손이 안 가나 모르겠네. 그동안 어머님 뒤에서 몇 년간 눈으로만 봤어도 꽤 익혔을 건데 음식들이 전부 다 애들 소꿉장난 한 것처럼 너무 볼품없게 만들었다.
내가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정말 힘들었거든?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먹을 생각에 왔는데 동서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밥맛이 떨어져서 솔직히 별로 먹고 싶지 않네. 보기엔 이래도 맛은 거의 비슷해요. 어머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만든 거라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구이도 괜찮다고 했는걸요? 음식에 대한 퀄리티를 보면 안다고. 이럴 때 동서가 본데 없이 잘한 티를 내는 거야.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대충 꺼내서 먹는 것처럼 내온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서방님이 먹었을 때 괜찮았으니까 나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먹어라. 동서가 보면 은근히 사람 속을 긁어버린다니까. 이런 기분으로 먹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일단 쓰레기 음식 전부 다 치워버려. 여보, 차에 우리 엄마가 싸준 음식들 있잖아. 그것 좀 가져와줘. 차라리 그거에 저녁을 먹는 게 훨씬 낫겠네. 형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일단 쓰레기 음식이요? 본데 없이 자랐으니까 음식도 형편없다는 건가요? 제가 이틀간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방금 한 말은 오히려 형님이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뭐라고? 동서, 지금 내 앞에서 불만 있다고 토를 단 거야? 그래도 눈치껏 행동할 줄 알았는데 완전 개념까지 밥 말아먹었네. 서방님, 지금 동서가 하는 얘기 들었죠? 이게 지금 손윗 사람들 대하는 예의인가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일수록 행동이나 말투에 거침이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러니까 아버님 어머님께서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야.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있느라 정말 힘들었겠어. 가식적인 모습 보이지 말고 이제부터 하던 대로 해. 아주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데 동서가 오늘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형수님, 그래도 쓰레기 음식이라고 얘기한 건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쓰레기라뇨. 그럼 이 사람도 쓰레기라는 건가요? 본데 없이 자란 티 낸다고요? 그럼 형수님은 배운 게 많으셔서 그런 저급한 말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손 아랫 사람이고 잘난 게 없다 해도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서방님,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방금 봤어? 나한테 쓰레기래. 동서가 서방님 성격까지 물들게 해버렸나 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온 집안을 전부 헤집어 놓고 있네. 아버님, 저희 그냥 집으로 돌아갈게요. 이런 식의 대우받자고 먼 길을 힘들게 온 거 아니거든요. 오자마자 서방님이랑 동서가 둘이서 쌍으로 저를 아주 물먹이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 먹으려고 배 쫄쫄 굶어가며 힘들게 왔는데 동서가 만든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이건 너희들이 잘못했다. 아무리 기분 나쁜 게 있어도 말은 가려서 해야지. 무슨 말을 하던 대드는 건 잘못된 거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몸살 때문에 알아 누우셔서 힘들게 음식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시부도 제가 주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게 음식을 만들었다는 걸 지켜보고 계셨으면서 형님을 두둔하시는 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모임 때마다 이런 안 좋은 말들을 듣게 되는 모습을 계속 볼 때마다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남편은 아무도 먹지 말라며 제가 만든 음식을 전부 다 포장을 하더니 차에 실었어요. 그리곤 앞으로 형님네와 잘 지내시라며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남편의 행동에 당황한 듯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저희를 붙잡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친정에 거의 다 와갈 때쯤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귀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시더니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빨리 안 돌아와? 내 허락도 없이 음식을 전부 다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왜 이렇게 욕먹을 짓을 골라서 하니? 엄마, 저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사람이 고생해서 만든 음식 전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어차피 마음에 들지도 않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 먹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형수님은 손이 없어요? 알아서 직접 해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네요. 저희 얼굴 보려면 형이랑 형수님이 진심으로 찾아와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저도 더는 먼저 얼굴 뵈러 가지 않을 거예요. 제 남은 인생을 평생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인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퍼부을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가고 대충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아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지금 걔 때문에 가족과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내세울 것 없는 애를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이 정도는 당연하게 감수해야 될 부분일 것을. 얼마나 큰 상처를 줬다고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남편은 시모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정에 도착하게 되었고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저희를 반겨주셨던 부모님께선 많이 당황하셨는지 남편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자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당연히 표정은 안 좋아지셨지만 부모님께선 제가 만든 음식들로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원래 이런 모습들이 정상인데 형님네와 시부모님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 집안에서 자란 남편이 오히려 더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받았던 상처를 친정에 와서 위로받았고 그날 이후 시댁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속될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심적 불안함을 얘기하자 걱정하지 말라면서 앞으로 친정집에서 지낼 거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 집에서 지낸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부모님께서도 싫어하실걸? 이미 허락 받았는데? 당신이랑 같이 장인어른 댁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얘기 끝났어. 아무래도 우리 집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장인어른 집에서 지내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지 않겠어? 여기 있어봤자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저번 명절 때 그 난리를 치고 나왔으니 분명 전화 한 통 없어서 언제 우리 집에 찾아올지 모른다고. 안 봐도 눈에 환하잖아. 당신한테서 눈물 쏙 빼놓으실 텐데 나도 그런 모습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다고.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장인 장모님께 털어놓으니까 당분간 장인어른 댁에서 함께 지내는 걸 허락하셨어. 이참에 뭐 대릴 사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은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미 계획을 전부 세운 상태였어요. 고맙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가 올 것 같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친정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동안 별탈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거리들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훨씬 더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저에게는 사치였는지 시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놀랐고 가슴의 두근거림은 쉽게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당황하신 표정을 보이셨지만 침착하게 시부모님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살다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릴 사이가 웬 말입니까?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속만 끓고 있었다고요. 며느리가 저희와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당연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평생을 얼굴 보고 살았던 가족들과도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데 고작 몇 년밖에 안 된 며느리와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면 일이 커진다는 거 모르세요?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서로도 이해하고 감싸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안 부딪히고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드셨는지 오히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릴 사이요? 왜 한서방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결정했는지 아세요? 사돈분들께서 얼마나 제 딸을 못 살게 괴롭히셨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나요? 한서방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평생을 대릴 사이로 살겠다는데 저희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돈분들이 제 딸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애들이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점점 더 단절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게 전부 다 저희 탓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솔직히 친딸도 아니고 입양하셨으면서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행동하시는 게 더 웃긴 거 아세요? 내 아들은 어디를 내놔도 빠질 거 하나 없는데 지금 며느리를 봐봐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손톱만큼 받는 회사에 다니면서 친부모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닌 보육원 생활을 하다가 입양이 된 건데 저희가 며느리로 살갑게 대해줄 수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다고 사돈댁 집안이 떵떵거릴 정도로 잘난 것도 아니니 며느리에 대한 사랑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 말 이해하셨죠? 입양아 얘기는 왜 꺼내시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사고 한번 친 적 없고 바르게 자라왔었어요. 입양이 문제가 된다는 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요? 비록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제 마음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한서방이 얘기했던 대로 입이 상당히 거치시네요. 제자리로 돌려놓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삶을 유지하겠습니다. 제 딸에게 또 무슨 상처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애들이 좋아서 살림을 차린 건데 왜 뒤에서 온갖 참견을 다 하시려는 건가요? 부모면 부모답게 행동하세요. 배 아파 낳았다고 해서 전부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이런 인성을 가지신 분들 속에서 한서방이 바르게 자란 것도 정말 신기하네요. 저희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두 번 다시 사돈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저희는 오늘 한서방이랑 외식하기로 했으니 그만 살펴가세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모와 엄마가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게 되자 옆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던 아빠와 시부가 대화에 끼어들게 되었고 점점 더 분위기는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아주 어렸을 적 보육원에 있던 저를 저희 부모님께서 입양을 해 주셨고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남편이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시부모님께서 제가 입양하였다는 걸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셨죠. 어떤 부모의 자식인지 검증도 되지 않은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없다며 꽤 오랜 시간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의 강한 설득력 끝에 결국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입양하라고 해서 삐뚤어지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남들이 느끼는 시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정작 저희 부모님과 저는
누가 봐도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남편도 부러워했고 저와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선 남편도 벽을 두지 않고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마찰을 심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양가 집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이 오고 갔고 퇴근한 남편이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펼쳐진 일이라 남편과 저도 당황스러워 양가 부모님을 말리고 있는데 시모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남편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죠. 남편이 시모에게 뺨을 허용하게 되면서 난리가 났던 양가 집안의 분위기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릴 사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사는 게 행복해서 선택한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누군데요? 엄마가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살갑게 대해주고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받아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왔겠어요? 이제는 제 얼굴에 손까지 올리셨네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족과의 인연을 끊겠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사는 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 엄마 손 떨리는 거 안 보여?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내가 이런 상황들이 생길까봐 결혼을 반대했던 건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가족 간의 인연을 전부 끊어내겠다고? 그럼 너는 평생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버지랑 엄마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시는 형이랑 형수님만 끼고 사세요. 솔직히 저희 없어도 그만 아닌가요? 어차피 가봤자 달라질 거 하나 없는데 저희가 왜 손해보는 행동을 해야 되나요? 제가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눈에서 더 이상 눈물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장모님, 저희 오늘 외식하러 가기로 했잖아요. 그만 상대하시고 나가시죠. 이런 쓸데없는 감정 싸움 몸에도 안 좋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나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시면서 남편과 몸싸움이 시작됐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에 끼어들어 그만하라고 말리고 있었는데 시부가 저희 아빠 보고 비키라며 강하게 몸을 밀쳤고 그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진 아빠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뒤통수가 바닥에 먼저 닿게 되면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남편은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시부모님은 너무 놀라셨는지 당황스러워하시며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그렇게 아빠는 응급센터로 실려가 도움을 받게 되었고 뇌출혈이 의심이 된다며 곧장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너무 두려워 오열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의사 형님이 이 소식을 듣고 수술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기는커녕 슬퍼하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다가와 안 좋은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형님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동서는 정말 미련한 것 같아. 눈치껏 행동했으면 동서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됐겠어? 그때 이후로 고집을 부리고 시부모님을 안 찾아뵀으니 결국 이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으면 이런 사건은 터지지 않았겠지. 내가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티를 너무 낸다는 거야. 머리는 장식이야? 생각이라는 걸 하라고 머리가 있는 건데 정말 한심하다. 동서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그건 전부 다 동서 책임인 거 알지?
이게 왜 제 탓이죠?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갖 차별은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형님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나요? 저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시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를 저렇게 만든 시부모님은 정작 갑자기 자취를 감추셨다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는 형님의 잘못도 포함된 거 아시죠? 명절 때 힘들게 음식했는데 쓰레기라며 온갖 막말을 퍼부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죠. 만약 저희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시면 형님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전부 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형님과 저는 수술실 앞에서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었고 감정이 점점 격해지자 형님은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미 물불 안 가리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형님을 강하게 밀쳤고 그렇게 되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엄마와 남편이 겨우 뜯어 말렸는데 저를 끝까지 잡으려던 형님이 난리를 치다가 제 목에 있던 회사 출입증을 끊어놓게 되었고 바닥으로 떨어진 출입증 카드를 바라본 형님은 구두발로 사정없이 짓밟았는데 출입증 카드가 깨지는 순간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깨진 회사 출입증 카드를 보며 속이 후련하다는 듯 제 카드를 주워 들었는데 그걸 본 형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출입증 카드에 끼어져 있던 사진 한 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저에게 입술을 떨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사진의 출처를 물어보길래 제가 왜 그런 걸 알려줘야 하냐고 물어보자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되묻길래 보육원에서 입양되기 전에 받았던 사진이라고 얘기하자 갑자기 형님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자기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리더니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지갑을 꺼내 들더니 사진 한 장을 꺼냈고 그걸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서 사진을 확인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지금 동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본인께 맞는다면 동서는 내 친동생이야. 내가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난 어렸을 적에 해외로 입양이 보내졌었어. 너보다 내가 먼저 입양이 되었었지. 그때 원장님께서 나중에 서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사진을 미리 찍어 두셨는데 입양을 떠날 때 간직하고 있으라며 한 장을 주시더라고. 나는 해외로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보육원에서 저와 언니가 찍은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방금 전까지 머리채 잡고 서로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을 퍼부었는데 피를 나눈 언니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보육원에서 생활할 때 제 위로 3살인 언니가 해외 입양이 돼서 저와 작별하게 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세월이 지난 만큼 잊고 살았었는데 저에게 남겨진 사진 한 장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언제나 품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었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출입증에 사진이 꼽혀 있는 것도 잊어버린 채 살아왔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당장의 감정 상태 때문에 몇십 년 만에 만난 친언니를 앞에 두고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언니도 쉽게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살아온 환경도 달랐을 뿐더러
저는 형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입양아일 거라고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 사이 시부모님께서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셨는지 수술실로 달려오셨고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오열을 하시며 용서를 구하셨어요. 법적인 처벌만큼은 원하지 않는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남편은 저와 형님의 사이에 대해 시부모님께 설명을 했고 그 말을 전해 듣게 된 시부모님은 사색이 든 얼굴로 경악을 하셨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넋이 나간 상태로 아빠의 수술이 잘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실에서 나온 아빠는 다행히 결과가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 때문인지 시부모님께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병원비만 요구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병원비를 전부 다 처리해 주신 다음 저와 형님의 사이에 대해 좀 더 알아가길 원하셨지만 제가 더 이상 시부모님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형님의 친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태도가 바뀐 모습도 보고 싶지 않고 결혼 이후 형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니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침묵을 지키며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너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던 보육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좀 더 수월했을지도 모르지만 꽤 오래전에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거에 많이 힘들었었어. 내가 알아낸 건 부모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닌 사고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셔서 보육원에 보내진 거래. 그러니 친부모에 대한 원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지 말자. 이렇게 부탁할게. 그래봤자 언니의 본성은 내가 동서였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 아니야? 나한테만 잘한다고 해서 그 성격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 3년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천대뿐이었어. 언니는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왔었겠지? 좋은 집안에 입양이 돼서 좋은 직업에 언니가 부유한 상태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더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닐까? 나한테 잘하겠다고 해봤자 이미 내가 받은 상처는 너무 큰데?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이 열리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관계에서 결국 새해가 바뀌어 버렸네요. 친언니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문자를 남기면서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며 앞으로 친딸처럼 대해주겠다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네요. 아빠가 무사히 수술받고 회복 중이시지만 저희 가족과 남편이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지금 현재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앞으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요? 의사라고 온갖 차별을 주었던 형님이 보육원에 버려졌던 제 친언니라는 게 너무 끔찍해요. 제가 상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더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야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앞이 캄캄하기만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